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원격 진료의 개념을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원격 진료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이런 감염병 같은 비상 시기에 비대면 치료를 통해서 이런 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 환자들의 진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한시법으로 이 원격 진료를 허용해 줬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준 거죠. 이 원격 진료는 비대면 진료와 또 다르게 이 ICT가 결합돼서 보다 원거리에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들을 이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까지 확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원격 진료보다 더 확대된 게 원격 의료라는 이 의료진들이 수행하는 이제 원격 의료라는 개념인데요. 이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또 자문 또 이 의료기기를 이용한 재활 치료 등을 이제 원거리에서 제안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 환자가 다른 의료 보조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원격 의료를 받는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는 거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죠. 이거 다 포괄하는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서비스의 이면에는 이 보험회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민간 의료보험이 잘 구비되어 있는 어딘가 누군가는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적 서비스가 또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가 1988년도부터 구축이 되어 왔고 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이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서비스가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옛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오바마 케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를 복사한, 카피한 일종의 이제 카피캣 같은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거꾸로 이런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를 포기하고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이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대형 병원들 특히 재벌들이 투자한 뭐 삼성병원이나 좀 현대 아산병원 같은 이런 대형 병원들이 수익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의료 영리병원을 허용해주고 의료 민영화를 가야 되는 또 그렇게 해야만 이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보다 고차원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면이 있고 의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짜 비싼 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비싼 비용을 대지 않으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유럽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를 노골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죠. 국민의힘 이 현재 정부에서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서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해서 의료 민영화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면도 있지만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 원격 진료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지방의 병원들이나 또 수도권만 해도 개인 병원들이 손님을 대형 병원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 대형 병원은 의사들을 고용을 해서 인터넷 화상 ICT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을 해서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약국 체인점에 이런 걸 통해서 약을 그냥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집안에서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또 카메라가 있는 그런 데서 그냥 의사가 직접 문진을 하고 또 여러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아니면 또 간단한 뭐 혈압기나 간단한 그 의료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홈케어 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의사협회는 대부분 개인 병원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손님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대형 병원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금 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대형 병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로 가고 있는 게 현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침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는 결국은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 계속 뉴스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놓는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무력화를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가 무너지면 민간보험,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뭐 LIG생명, 뭐 이런 현대생명이나 이런 그 재벌 계열이나 아니면 해외 외국의 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대형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되면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죠. 의사협회가 굉장히 강경하고 또 파업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를 거부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을 막 다 뭐 압수수색 열장을 치고 막 그 구속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의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직업상으로는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막 구속하고 해서 겁주고 해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격치료 그 합법화, 그다음에 의사간호사에 대한 공급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의료 민영화와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뭐 29시간으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법 완화,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배경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진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이게 합법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영리병원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병원까지는 일반 의사들도 찬성을 하지만 영리병원 다음에 말 그대로 의료 민영화로 갈 경우에는 이 보험사를 끼고 있는 대형 병원들은 그나마도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중소 개인 병원들은 이러한 그 보험사와 이 협상권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그 대형 병원의 프랜차이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그 일반 의사들은 이제 페이닥터로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이닥터로 이제 자기가 오너 사업자에서 페이닥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의료 민영화 가는 과정에서 이 비대면 진료 또 원격 진료의 가장 큰 수혜주는 인성정보라는 업체죠. 인성정보 업체는 지난 5월 4일 날 미국 계열사가 미국 제약구인회에서 비대면 치료 헬스케어 1조 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빵 쳤습니다. 인성정보가 상한가를 빵 치면서 당연히 이 그러니까 그 삼총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대면 원격 진료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유비케어라는 업체하고 비트컴퓨터라는 회사인데요. 이 세 업체 중에 인성정보가 매출 내용이나 이게 가장 큰 업체고 가장 이 원격 진료나 이러한 데서 서비스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인성정보는 이 원격 진료 합법화나 아니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주가가 반응하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여기 오랫동안 여기에 이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뉴스만 나오면 묻지마로 그냥 인성정보를 사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계열사에서 1조 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성정보를 상한가로 밀어 올렸죠. 이게 상한가를 치면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는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녹십자가 주인으로 이제 최대주로 올라섰는데요. 유비케어는 주인이 여러 번 SK로 바뀌었다가 SK에서 녹십자로 바뀌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녹십자가 최대주가 된 이후로 유비케어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 내용을 키우고 있고 M&A를 통해서 등치를 키우면서 서비스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도 이 원격 진료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확실한 수혜주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컴퓨터는 규모는 한 300억 정도 매출액 내용은 있지만 알짜배기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원격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IT 기술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비트컴퓨터는 여러 회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대기업들 중에 SK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 원격 진료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에서 비트컴퓨터를 인수할 특히 M&A 재료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원격 진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러한 인성정보나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내년 총선 전에 원격 진료 합법화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의료 민영화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시켜야만 이 사업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총선에서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원격 진료 합법화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원격 진료가 하반기에는 이게 일종의 또 내수 시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